네, 경제형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서울경제신문 1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주요 소식들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요. 독자님들 알기 쉽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될 민생회복지원금 세부 계획부터 해서요. 또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이게 좀 기업 중심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또 새로운 움직임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선 AI 신약 개발 소식까지 아주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굵직한 뉴스들이네요.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첫 소식 가볼까요?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내일 발표라고 하니 관심이 정말 뜨거울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의미는 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님. 네, 정부가 이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은 지급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이렇게 좀 더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소득 상위 10%는 아마 제외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건 아니군요. 나름의 기준이 있네요. 이게 뭐랄까, 보편 지원이랑 선별 지원 사이에서 좀 고문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 지원금 설계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소득 하위 90%한테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는 이런 2단계 구조를 택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넓게 보면 내수 진작도 좀 꾀하면서 동시에 더 어려운 분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뭐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 같아요. 두 마리 토끼요? 네. 물론 이게 실제 소비로 얼마나 이어질지 또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건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독자님들께서도 내가 어디에 해당될까? 또 이 지원금이 어떻게 쓰일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효과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가계 지원 소식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보는지 그 정책 방향으로 넘어가 보죠. 기업 중심 정책의 속도를 낸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새 정부 들어서 기업 친화적인 그런 모습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기획재정부가 올 여름에 세법 개정안 발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한 달이나 앞두고 이례적으로 주요 경제단체들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오, 밝히기 전에 미리요. 그거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기업들은 좀 기대감이 크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정책 만들 때 재계 목소리를 좀 비중 있게 듣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규제 완화, 뭐 세금 부담 경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요. 재계에서는 뭐 투자 활성화라든지 경영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군요. 네. 다만 뭐 이런 기조가 다른 경제 주체들이나 아니면 나라 살림,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도 참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균형점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번엔 산업계 소식입니다. 자동차 쪽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현지 생산을 강화한다고요? 이건 어떤 전략적 배경이 있는 건가요? 올해 3분기부터 슬로바키아 공장에서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뭐 예를 들면 뭐 기아 EV3 해치백 같은 모델들을 이제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생산 기지로 옮기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요즘 중국 전기차 업체들 저가 공세가 유럽에서 정말 거세거든요. 네. 여기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아, 중국 전기차. 네. 둘째는 2035년으로 예정된 거 있잖아요.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네네. 이 큰 변화에 미리 대비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 기업이 이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는지 독자님께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을 겁니다. 정말 글로벌 경쟁이 만만치 않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얘기 같은데요. AI 신약 개발,
미국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는 바이오테크 기업 소식인데요. 이 회사가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찾아낸 신약 후보 물질 6개를 임상 이상에 진입시켰다는 겁니다. 임상 이상이면 상당히 진전된 단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소규모 환자 그룹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랑 안전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뇌혈관 기형치료 후보 물질 REC994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임상에서 뇌 병변 크기를 무려 50%나 줄이는 아주 임상적인 결과를 보였어요. 만약 이게 한 3년 안에 최종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세계 최초의 AI 개발 신약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죠. 와, 50% 감소요? 대단하네요. 진짜 AI가 신약 개발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근데 기자님,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요? 이런 흐름에 잘 따라가고 있나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보니까요. 신약 개발에 꼭 필요한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좀 제약이 많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이 어렵군요. 네, AI 신약 개발은 결국 데이터 싸움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처럼 의료 데이터의 2차 활용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소식들 깊이 있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흐름들을 쭉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기자님? 오늘 다룬 소식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좀 흥미로운 대비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정부가 당장의 어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AI 신약 개발 같은 이런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내수 부양책과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독자님들께서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처방과 미래를 위한 투자.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용 서울경제신문 일면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자님들, 내일 또 유익한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